제가 최근에 번아웃을 겪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극복을 한 상황이어서 번아웃을 왜 겪었고 그리고 번아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썼던 방법들, 유용한 방법들이라고 느꼈어서 이거를 한번 공유해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를 했어요. 저한테는 그것들이 큰 사건들의 연속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한껏 움켜쥐고 있던 긴장의 끈이 탁 풀리면서 번아웃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온 결과로 이제 목적지가 코앞에 있는 상황이고 일적으로도 명확한 목표가 있는데도 그래도 번아웃이 온다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 신기하기도 하면서 되게 고통스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공유하려고 정리하다 보니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거를 먼저 서두에 얘기를 하고 시작해보려고 해요. 인생에는 여러 루트가 있고 똑같은 목적지더라도 다양한 루트로 닿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한테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전자라면은 본인이 운이 좋은 거고 후자라면은 불공평성을 깨닫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떤 경우를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급급하기보다는 나를 제대로 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어떤 불공평성을 맞닥뜨려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강점이 뭔지 확신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내가 잘 맞는 나를 꼭 필요로 하는 자리에 잘 찾아갈 수 있게 되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번아웃도 겪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나서 느낀 점은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을 생각해봤을 때 비교적 힘들이지 않고 더 잘 될 일. 즉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은 거면 그 진행 속도나 인생을 대하는 기본 태도, 감정 자체가 조금 달라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자체가 조금 쉽게 느껴져요. 보통 일처럼 이렇게 머리 아프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아침에 최대한 일찍 일어나고 싶어지고 계속 붙잡고 싶고 이런 느낌이 많이 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하는 일을 이와 반대되는 태도로 대하게 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잠시 멈추고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반항심이 들고 안 행복하면 그게 안 맞는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생각보다 결정적인 신호더라고요. 저도 제가 잘 맞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때까지. 제가 느낀 번아웃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자면 아무리 원하는 목표가 명확히 있어도 심지어 그게 눈앞에 성큼 다가와서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무기력하고 의욕이 단 하나도 생기지 않는 상태 그리고 일을 하기도 전에 현타가 찾아오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지? 처럼 근본적인 질문을 수시로 하게 되는 상태. 딱 제가 이 상태였었거든요. 번아웃이 도대체 왜 생길까?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3가지 노출해졌는데 첫 번째가 번아웃이 왔다는 게 나랑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나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있고 자존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거와 별개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태. 그러니까 내 모든 발걸음의 방향이 나를 세상에 증명하기 위함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가져도 끊임없이 뭔가를 새로 원하는 마음에서 생길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항상 뭐 하고 싶다. 이러고 나면은 이제 이거 이루고 싶다.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목표를 설정하고 앞만 바라보면서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번아웃을 유발하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번아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썼던 방법들에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집안일 하기. 생각을 비우고 내 주변을 먼저 깔끔히 정리를 하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것들을 정상 궤도로 끌어올려 놓는 거. 집안일 진짜 힘든 거 아시죠? 그리고 하다 보면 끝도 없는 거 알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하고 나서 오늘 진짜 많이 했다. 진짜 수고했다 라고 나를 칭찬하고 다독여주는 거. 그리고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는 거. 사실 그동안 내 삶을 바쁘게 사느라 나랑 나를 둘러싸는 가장 가까운 환경을 돌아보지 못해서 마음의 여유가 달아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를 찾는 시간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난 충분히 살아만 있어도 잘하고 있는 멋진 사람이라는 인식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방법의 장점은 내가 가장 오래 닿아 있는 환경이 깔끔하기에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는 게 크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감각이 좀 감정의 환기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번아웃이라는 게 삶 자체에 이제 회의감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 한 번 한 번의 작은 움직임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절대 하찮은 게 아니라는 감각을 다시금 가져오는데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 디톡스. 꼭 받아야 하는 알림이나 할 일 외에는 꺼두기. 제가 번아웃을 겪어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도파민을 막 찾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스마트폰 존재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이게 되게 신기했던 점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SNS에는 필요 이상의 정보가 떠다니잖아요. 폰 화면을 몇 번 슥슥 스크롤하는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쉬지 않고 입력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점이 뇌 과부하를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이 상태만 피해도 훨씬 심적으로 편안해져요. SNS를 시작하면은 심리적으로 비교가 시작될 수밖에 없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에. 그래서 볼 거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딱 이 정도까지만으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생각의 마지노선을 걸어두고 넘기는 자세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언젠가 이런 관련 내용도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나의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찾고 유지하는데 필수인 게 SNS 줄이기가 기본이라고 저는 여태까지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SNS를 적게 하는 거.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딱 이 기간에 운 좋게 학교에서 지능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 교육이라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되게 도움될 만한 내용을 많이 얻어가지고 여러분한테 공유해주고 싶었어요. 오동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분이 나오셔서 이야기해주신 내용입니다. 우리 뇌는 업무 모드에서 도파민 모드로 전환을 할 때 환경의 전환을 강요받는데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자극적인 컨텐츠를 계속 띄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뇌 과부하를 빠르게 느낀다고 생각하는 SNS인 X 같은 경우는 스크롤을 해도 끝없이 한 화면 안에 여러 사람의 생각과 의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 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판단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에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SNS를 하다 보면 이런 자극성 때문에 뇌 휴식 시스템의 붕괴가 발생한대요. 멍 때릴 때 작동되는 휴식 모드가 켜져야 기억들 그리고 감정들이 정리가 되는데, 폰을 계속 보다 보면 쉴 새 없이 정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휴식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개념을 한번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습관적 사용 상태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알림이나 알람에 반응해서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을 말해요. 우리 뇌 기저핵이라는 부분에서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켜게 조절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전두엽에서는 안 돼 하면서 그거를 막아주는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잠금 해제 전에 3초만 멈추기, 이렇게 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또는 비밀번호를 설정해서 내가 핸드폰을 바로 이렇게 켜가지고 원하는 정보에 닿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내가 이거를 왜 보는지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목표 지향적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아이콘 위치를 외우고 있는 게 스마트폰의 습관적 사용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근육 기억이라고 하는데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주 쓰는 앱 위치를 그래서 주기적으로 바꾸거나 폴더 깊숙이 숨겨두는 거, 이렇게 하면은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 생기니까 뇌가 당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사용을 막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방법을 사용해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 울릴지 모르는 알림에 뇌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시간 정해서 몰아서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서 불안도나 긴장도를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네 번째, 도파민의 고리를 끊기. 여러분은 도파민을 끊지 못하는 게 내 의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이게 답이 있는 거였어요. 도파민을 끊지 못하는 게 의지 문제가 아닌 환경 문제래요. 의지는 배터리랑 같아서 애초에 알고리즘을 내가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래요. 배터리는 닳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의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들에서도 얘기를 해보자면 이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기상 직후에 보통 현대인들이라면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보잖아요. 근데 기상 직후에는 몸을 깨우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나오거든요, 몸에서. 근데 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자극에 노출을 시키면 하루 종일의 몸의 긴장도, 불안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런 도파민이 아니라 햇빛을 쬐거나 명상이나 깊은 호흡하기 등으로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세로토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스마트폰이 책상에 이렇게 뒤집혀 있기만 해도 사람은 심리적으로 이거를 계속 신경 쓰게 된대요. 브레인 드레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쓰고 있지 않아도 뇌 에너지가 새는 상태를 말한대요.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핸드폰을 두는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어요. 시야에서 사라져야 뇌의 온전한 휴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 앱 사용 규칙을 바꿔보는 거예요. 유튜브 시청 기록 기능을 끄는 거.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정보를 계속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검색해서 보는 정보만 수용하는 거예요. 목표 지향적 사용 자세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SNS 알고리즘도 주기적으로 리셋해주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이런 방법들로 내 의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을 바꿔서 도파민 고리를 끊어내는데 도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번아웃을 극복하는데 도움받았던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진 것들, 내가 이뤄온 것들이나 내 강점을 쭉 써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없으면 이건 빼고 써보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이 뭔지, 내 강점이 뭔지. 강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최대한 머리를 써서 무조건 찾아내보는 거예요. 번아웃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잠재울 만한 증거들을 끌어오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내가 지금 가진 것들을 위해서 해온 노력, 살아온 시간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니었다는 감각을 깨우는 게 중요해요. 또 내가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기운으로 나를 가득 채우면 있잖아요. 이 자체만으로 또 앞으로 나아갈 추진력이 된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잖아. 되뇌이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신감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인풋에 따른 아웃풋이 바로바로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거. 빠르게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보상 심리를 채울 수 있을 뿐더러 자기 효능감도 올릴 수 있는 도움이 진짜 많이 되는 방법이에요. 번아웃이라는 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겪는 통증이라서 동기부여를 위해서 비교적 결과를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활동들을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운동이나 청소, 그리고 주식 같은 거. 아무래도 금융치료가 여러분 번아웃을 회복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는 솔직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요즘은 주도주가 조금 명확하긴 하잖아요. 주식을 하는 분들이면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했다가는 도리어 화를 입을 수 있는 이제 위험성이 높은 방법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 진짜 확실한 결과를 본인이 자신하는 게 아니라면 시도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는 운동을 가장 추천해요. 정신건강에 가장 도움되는 거는 사실 운동이거든요. 운동을 진짜 좋아하고 자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 시기가 딱 겹쳐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학점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힘들 때 내가 노력한 결실로 좋은 결과를 받으니까 또 다시 달릴 동기부여가 크게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시험 성적처럼 조금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노력한 결과가 있다면 더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찬물 샤워하기예요. 번아웃이 왔을 때는 자꾸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샤워할 때는 꼭 찬물로 해서 그때만이라도 몸을 각성시켜보는 게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도 저는 매일 찬물 샤워를 하고 있거든요. 막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나 근심이 많을 때는 샤워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샤워 시간을 줄여가지고 생각이 꼬리를 물지 않게끔 하는 거죠. 반대로 저는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거나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필요할 때, 그리고 몸에 긴장, 불안이 너무 심할 때 따뜻한 물 샤워를 충분하게 하는 방법을 쓰거든요. 이 방법이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걸 제가 그동안 느껴왔었어서 이번에 번아웃이 왔을 때는 그 반대 효과를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냉수 샤워를 시도해보려고 했던 것도 있거든요. 냉수 샤워가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한번 꾹 참고 하고 하면은 진짜 금방 적응돼요. 아시죠?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공유를 해봤습니다. 6번째, 복작복작한 공간에 나를 던지기. 내가 현실과 닿아 있다는 이 감각을 잃지 않는 게 진짜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깊은 우울감으로 안 빠지기 위해서요. 저는 이제 성향 자체가 혼자 있는 거를 제일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이거를 특히 정말 많이 느꼈어요. 너무 힘들고 괴롭다가도 현실 공간에 나를 이렇게 던져놨을 때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구나 생각 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침체된 기분도 더 빨리 환기를 했었어요. 이게 약간 체득한 경험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나와 다 다른 사람들이고 저는 그 사람들 모두를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정의를 하거든요. 인생을 너무 열심히 살다가 잠시 지쳐서 쓰러졌을 때 내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별거 아닌 힘듦은 없지만 그렇게 큰 힘듦도 결국은 다 괜찮아진다. 그리고 내가 현실과 끊임없이 왔다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내가 현실을 다급히 찾을 때 그 치유 속도는 훨씬 빨라진다. 이 사실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현실에 왔다 있는 게 어떤 거냐? 제가 잘 쓰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경제 뉴스 보기. 이렇게 경제 뉴스를 보면은 해이해진 정신 상태로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뒤통수를 빡 맞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정신 차리는데 되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방법을 좋아하고 평소에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사람 냄새 나는 장소들을 찾아서 가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서관이나 새벽 시장이나 아니면 시가지 출근길 이런 장소들. 그리고 저는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어떻게든 악착같이 삶을 버텨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에서 영감을 되게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랬어요. 그런 모습이 유독 너무너무 서글프게 다가와가지고 아직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참 다들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래 나도 또 일어나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삶을 살아내는 장면들에 애틋함이 생기면 그 감정 자체가 또 내가 삶을 살아낼 수 있게끔 하는 응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은 그냥 간단하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기. 자, 이게 또 생각보다 진짜 중요하죠. 어느 정도는 그냥 호탕하게 웃으면서 그냥 넘길 줄 아는 태도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저는 인생은 태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힘든 상황이어도 그냥 너무 힘든 상황이어도 아이 뭐 별거 아니지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별거 아닌 일이 돼요. 제가 겪어봤거든요. 그냥 삶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그냥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그냥 넘겨버리고 그냥 호탕하게 그렇게 사는 태도가 진짜 중요해요. 의식적으로라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마 지금 저와 같은 힘듦을 겪고 있거나 저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시겠죠. 그분들에게 이 영상이 닿아서 꼭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